소속 시설의 역할과 차량 및 대인 방역 개선 연구입니다. 첫 번째 했던 강의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이 강의는 트라코월드 종합연구소 소장님이시네요. 배동열 소장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배동열 소장님은 경상대학교 연구교수도 하시고 그전에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연구교수로 계셨는데 부산 협동조합에서도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미국 FDA에서 연구원을 또 하셨습니다. 학위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낙농을 전공하셨고요. 석사는 노스다코타 주립대학교에서 하시고 박사는 미시시피 주립대학교에서 수의매개 질병 가지고 하셨습니다. 경력으로 현재 한국식품안전성학회 현재 간사시고 한국낙농포럼 학술위원이시고 국제낙농연맹 한국지부 환경분과위생안전위원이십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평가원을 역임해서 평가위원으로 역임을 하셨습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트라코월드에 근무하고 있는 배동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거점 소독 시설의 역할과 차량 및 대인 방역 개선 연구인데 좀 전에 우리 송 위원장님께서 하신 부분은 좀 겹치는 부분은 생략하고 저희들은 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두 논문인데 최근에 검역본부에서 두 논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첫 번째 위에 있는 논문은 고병원성 조류 바이러스 H5N6의 혈전형 H5N6의 서그룹의 발생 분포를 AI가 발생된 이 분포를 지금 보여주고 포인트가 안 나오나요? 그래서 이거 보여주고 있는데 밑에 아래 논문은 그러면 위에 쪽 보니까 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이제 패턴은 이제 보여드린 게 아니고 밑에 경우 이제 논문이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카이스에 카이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차량 축산 차량은 이 이동이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 등록되어 있는 이동 차량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검역본부에는 이제 각 도의 이제 가축 동물위생소에서 이런 조류질병 바이러스에 대한 이 혈청형이나 아니면 그 서그룹을 다 분석을 다 하셨거든요. 그 자료를 이용해서 차량 이동하고 조류질병 이런 혈청형의 서타입까지 매치를 시켜서 차량 이동에 따라서 이런 조류질병이 전파가 되더라. 이런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점 소독 시설은 우리 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짚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거점 소독 시설의 이제 효과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특별히 이제 눈으로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좀 특별한 게 없어서 고민을 해보다가 최근에는 이제 예년과 달리 AI나 ASF가 이제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올해 초에 같은 경우에는 가금 농장에서 혈청형 두 개가 동시에 나와서 아마 그런 AI와 확산이 되겠다는 우려도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밀집 집단의 집중 방역 관리나 아니면 농장의 이제 터널식 소독시설 그리고 특히 이제 거점 소독시설에서의 이런 현대화 이런 인프라가 좀 확충이 되면서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가 재난형 가족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이제 정부나 아니면 학교에서 많은 연구나 조사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우리가 이제 거점 소독 시설에 대한 국내외 이제 운영 경험이나 아니면 이 운영 평가 역사가 되게 짧아서 아직도 이 표준화된 소독 시설이나 아니면 운영 체계가 아직도 그래 좀 미흡함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차량 실내 소독하고 개인 소독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본사의 이런 연구소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차량 내부 소독에 먼저 보시면 일단 이제 우리가 거점 소독 시설이나 농장에 이제 출입을 하실 때 보통은 이제 이 차량 외부도 하셔야 되지만 내부도 그걸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툴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이런 스프레이를 하든 아니면 UV 살균기로 하든 이 효과가 좀 있을까 없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지만 저희들 회사 기술이 이제 WHO에서 공간 방역은 공기하고 표면을 동시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WHO에서는 10에서 30 마이크로메타의 분무 입자가 이 최적의 이제 공간 소독을 위해서는 최적의 입자다고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요 제품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저희들 여기 제품에서는 한 85, 분무 입자의 한 85%가 요 사이즈 요 안에 들어가거든요. 10에서 30 마이크로메타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제품은 이런 공간 방역에 있어서는 최적의 사이즈를 만들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차량 내부의 이제 소독 이제 유해성 평가를 위해서 먼저 도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요 감수지를 이용해서 각 차 내부에 감수지를 각 부위별로 한 9개 정도를 붙였어요.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 그 외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감수지를 붙여서 이제 분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초를 근무를 했을 때 또 감수지는 원래 이제 노란색이었는데 이제 물 분자가 좀 붙으면 여기 남색으로 진한 남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20초 분무를 하고 났을 때 또 감수지를 이제 보시면 되게 요 골고루 또 입자들이 잘 퍼져 있다 이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제 대장균을 가지고 이런 요 우리가 방역복에 이제 90호에 대장균을 스프레이를 해서 요 지금 2.5cm, 2.5cm 요 90호에 지금 대장균이 이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요 90호들을 다 이제 차에 똑같이 뗐다가 다시 붙여서 분무를 했습니다. 분무도 20초를 했습니다. 20초를 하고 나니까 원래 이래 만든 이 100 마이크로메타, 100 마이크로리터에 이 정도로 균들이 했었는데 분무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한 76%에서 한 99%까지의 요 표면에 세균의 정암 효과를 봤습니다. 또 대인방역 부분입니다. 대인방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건국대에서 벌써 이미 실험을 했는데 살모넬라를 붙여서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45초를 자외선 하고 자연소산을 분무를 했을 때 얼만큼 저감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요 값은 로그 스케일이라서 우리가 이제 정서를 변환을 하면 한 30%에서 한 99% 정도의 차이 저감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위별로 너무 좀
좀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효과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수도 제 같은 경우는 생겼습니다. 특히 이 자외선 소독기에 45초간 안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좀 결과가 분사한 거하고 비슷한 거는 하여튼 좀 궁금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이전에 평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는 보시다시피 요 강력폭의 머리 부분, 그 다음에 몸 부분, 그 다음에 다리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똑같은 실험을 또 다시 반복을 했거든요. 감수지를 먼저 붙여서 저희들 요 대인 소독기에 안에서 우리가 바깥에서 분사를 했을 때 잘 도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초음파 분무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는 소독제가 분무되는 건 같지만 실제 사이즈가 달라요. 이 지금 초음파 분무 같은 경우에는 한 5 마이크로메터 이하거든요. 저희들은 10에서 30 마이크로메터로,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0초 분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는 뭐 저희들 거는 조금 전에 데이터하고 똑같이 거의 좀 이분하게 골고루 잘 도포가 되었고, 초음파 분무를 했을 때 거의 표면에 이 소독제 이 접촉을 거의 안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소독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봤을 때도 소독 효과는 없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 90% 이제 쿠폰을 이용해서 똑같이 대장균을 묻혀서 나중에 조금 전에 대인 소독기 안에서 다시 감수지 떼고 붙여서 다시 이제 이 분무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UV 살균기하고 과학 분무 저희들 하는 방식하고 했는데 요 컨트롤은 이 한 평균 한 100 마이크로 리터에 한 3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30초 분무를 하고 나니까 거의 90에서 99%의 이런 저감 효과를 받고, UV 살균 같은 경우에는 UV 대인 살균기도 지금 농장에 가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해보니 0에서 99%인데 대체적으로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 이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이나 동사 내에 공기 중에 공부하고 있는 병원성 미생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오늘 제가 발표드린 대인하고 차량 내부 소독하고 연관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화 동사 내에 이런 부유견들이 많기 때문에 자급자나 아니면 출입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차 오염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의해서 옮길 수 있는 차량이든 아니면 대인이든 아주 소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 지금 분무 입자 조절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저희 연구소 내부에 저희들은 이제 챔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챔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런 병원성 세균들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건국대 그리고 MP캠 외부 실험을 분석 예정을 의뢰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서 조류병원성 대장균 저감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위활성화되는 이런 효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이제 저희들 연구소에서 최근에 연구 실적인데 특히 2022년 이후로 저희들 논문을 4개를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3편이 상위 5% 안에 들어가 상당히 좀 고급 퀄리티가 좀 높은 논문을 많이 발표했고, 저희들 이런 기술은 특허도 여러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는 소독제는 자화염소산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OECD 가이드라인 GLP 기준에서
안전성이 최고 높은 최고 안전하다는 그런 성적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빨리 말씀드렸는데 거점 소득 시설에서 어떤 소득 시설이나 아니면 농장에 우리가 출입 시 차량 내부나 대인 소득에 대한 이런 개선안을 위한 결과들, 평가 결과들을 보여드렸고 이런 부무입자 조절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앞으로의 좀 방역에 차량 방역이든 대인 방역에 대한 대안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하는 것은 감염체 차단 방역의 새로운 이런 접근들, 방법들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이런 좀 연구도 더 활발히 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 것을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이고 앞으로 이런 참고 문헌들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 평가를 위해서 좀 많이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특히 농가 사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 송수진 위원장님이 발표하실 때 거점 소독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차량 내부 소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때 질문을 다들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지점이라 생각을 해서 일부 업체가 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 거점 소독소를 가서 770만 원을 들여서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차량 내부 소독이 되나. 저병원성 AI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안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조금 나올 줄 알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조금은 좀 되겠지. 시간을 아까 20초, 뭐 1분, 2분 이렇게 하면 좀 많이 하면 되겠지 했는데 많이 한 것도 안 나와서 놀랐는데 정말 걱정이 많이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 해결하지 않으면 그 거대한 시설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다 뭐 꽝이죠.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차 내부 소독할 때 네. 결국 저희가 살균 소독제가 그 차량 내부에 어떤 리스크가 포인트가 있는 곳에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컨택이 돼야 네, 맞습니다. 그래야 살균 소독에 대한 에피커시가 증명이 되는데 네. 저희 연구만 봤을 때는 그 포인트를 지정하신 포인트가 네. 어떤 워스트 포인트에 대한 레셔널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위치에 특히 뭐 우리가 손이 좀 저희들은 이제 주로 이제 컨택 포인트 이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표면을 닦기가 힘든다든지 밑부분이라든지 손이 닦기 힘든 부분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부분을 타겟으로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한 거지. 꼭 이번 실험에서는 꼭 뭐 어디가 위험하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체 다 보통 우리가 수압으로 평가를 해보면 좀 이분하게 특히 근데 바닥이나 그 바닥 밑에 이제 페달이나 이런 쪽 부분에 아무래도 유기물하고 가까운 데는 훨씬 더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있어요. 예. 그 크로스 컨타 대인 이제 네. 그 퍼스널 플로우 때문에 생기는데 네. 근데 제가 사실 가축 방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방역복을 입었다가 사실 크로스 컨타를 줄이는 가장 포인트는 디스포서블로 바꾸면 맞습니다.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하시는 어떤 목적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 이 들어갈 때 우리가 항상 보면 이 모든 미생물들은 우리가 지금 모든 곳에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방역복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앞에서 일주일만은 우리가 그 밖이든 안이든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미생물, 병원성 미생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장 주위에서 공기를 포집을 해서 이 과도 엄청나게 오염이 실질적으로 농장의 거리에 따라서 오염도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 번 더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거점 소독소 드나드는 차량 운전자는 방역복 안 입어요. 네. 맞아요. 네, 그거는 살처분 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 들어갈 때 입기 때문에 실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역복을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네. 적극 실험하셨다고 네. 하면 이것을 자영업자들도
것을 살균제로 동식품부에 지금 운영을 합니다. 그 자체는 이 우리가 식품 첨가물로도 돼 있고요. 네. 동물약품에서도 곁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업체가 그것을 네. 동식품부에서 인정을 안기 때문에 아. 동물본부에서 이걸 사용했다가 그건 아닌 업체가 아마 등록이 안 된 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락스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같아요.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차염소 산소 이런 것들은 차량이라든지 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는데 사람에 대한 사람에게 소독을 하는 것들에는 사염산선이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아닙니다. 네. 그 차량 소독하는데 거점에서 네. 차량 소독하는데 사연산서를 가지고 그때 등록이 안 된다고. 최근에는 이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차량에는 네. 사람은 어떻습니까? 개인. 사람에는 아직 안 돼 아직 있죠. 안 돼. 네. 개인이요. 네. 이게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분무소독 있잖아요. 네. 분무소독이 아까 분명히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키로메터도. 네. 근데 분무소독이라는 건 호흡 네. 나중에 표 들어갔잖아요. 네. 탈생기도 있었죠. 네. 그런 약을 쓸 수 있는 약이 지금 현재 있으니까. 지금은 없죠. 지금 없는데 그 중에 그 소독제 중에는 최고 안전한 게 지금 차염산산이라고. 그래도 네. 그거다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차량에서 나오게 하고 네. 그 빈 곳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신발이나 이런 데 바닥에 많이 보이는 그 부분에 이제 소독을 하고 제가 있어요. 이 말씀 드리면요. 지금 거점 소독은 이제 저희는 다 오래 했습니다. 한 60년 전에. 그 개인 소독기에 차염 쓰던 써도 좀 안전하다고 저도 알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그 소독약품들 있잖아요.